장동혁의 바른 언어 생활. 자, 국민의힘 사실상 장동혁 대표 원톱 선대위가 출범을 했죠. 네. 자, 대표적인 윤 어게인입니다. 고성국 씨가 그러자 힘을 싣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장 대표의 고향 충청입니다. 자, 충청권에서 장동혁 대망론이 분다 이렇게 띄우면서 공중전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두둔을 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만요 3번이나 충청권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참고로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충남에서는 공천장을 받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보다 더 환하게 웃는 모습,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환하게 웃느냐라면서 비교가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지역구잖아요. 그리고 또 고향이고. 근데 당내에서는 수도권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충청이나 영남권 방문에 그래서 더 집중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고요. 참고로 그 충청권에서 대망론이 나온 게 아니라 장동혁 막말 논란이 또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빠졌다.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하는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똥 싸고 뭉개고 찍어 먹으려고 하고 자빠졌어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는 그냥 우리 평소에 늘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그 저희 비하인드 뉴스에서는 그동안 방금 들으신 것처럼 GX 표현 비속어기 때문에 잘 안 들리게 처리해왔는데, 자, 들으신 것처럼 장 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예. 글쎄요. 저런 표현 안 써도 되잖아요. 비판을 하려면 뭐 다른 품위 있는 언어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런 언어를 쓸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오히려 비속어나 막말이 더 부각이 되면서 본연의 비판 메시지가 묻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요. 당장 그 상대방이죠. 민주당에서는 장 대표에게 바른 언어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국가 수반인 대통령께 거의 반말조로 요즘 일관하고 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저급한 언행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게다가 충청 지역은 일반적으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근데 바로 이 지역 출신인 장 대표가 충청만 찾으면 발언이 더 세진다. 뭐 이런 또 비판도 있는데, 오죽하면 같은 충청권 정치인입니다. 성일종 의원도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이 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그 야당도 이제 존중할 건 존중하고 공격할 건 공격을 하더라도 품격을 지키고. 예. 얼마 전까지 이선 후퇴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뭐 지금도 요구하는 정치인들이 있긴 하지만요, 당내에서. 최근의 행보를 쭉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자신감이 붙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본인 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요. 자, 우리 장동혁은 참고로 대통령 호칭 빼고 이야기하는 장 대표 본인도 호칭이 생략된 채 불리는 모습 눈길을 끕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장동혁은 대구나 경북 같은데 돌아다니고 서울 선거 숟가락 얹지 않기. 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눈치 챙기기. 뭐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정치인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고 말의 예술이다. 그래서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계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강성지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대략 뭐 15에서 20%.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결집을 안 해도 이미 결집이 되어 있어요.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설득해가지고 우리 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찍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수계, 민주당 범죄 집단 이런 발언에 얼마나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근데 국힘 내부는 오히려 단결하는 분위기. 장동혁 이제 단결? 제대로 할 말 했다 뭐 이런 분위기로 원팀을 외치던데. 몇몇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장동혁에 대해서는. 예. 그냥 떠들어라, 알아서. 상관 안 할란다. 지방선거 끝나고 보자. 그냥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동혁이 이렇게 외쳤는데, 이제 국힘 출마 후보들이 특히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이제 정책 영향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 이제 맞장구를 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없어요. 없습니까? 그냥 정말 느슨하게 장동혁과 그냥 끈을 유지시켜 놓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야 15에서 20% 되는 강성 지지층들이 뭐야, 나 그럼 당신한테 투표 안 할래.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장동혁 뭐 개소식에 와서 인사말 한번 해라. 그리고 뭐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지층 결집용으로.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다. 아니, 그러니까 중도층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선거는. 근데 중도층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래, 맞네.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높잖아요. 호감도가 높습니다. 근데 범죄자, 수괴 이런 발언을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냐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당내에서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만 겨냥해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낸다. 이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결국에는 지방선거는 관심이 없고, 지방선거 끝나고, 결국엔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방선거 끝나서, 뭐, 지방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에게 안 좋아요. 패배했어요.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장동혁 너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장동혁은 방어수단으로 전당원 투표하자. 나는 당원에 의해서 뽑혔으니까 당원 투표를 통해서 나의 신임 문제를 묻겠다. 근데 이렇게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하면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당원 투표에 나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합리적인 사람들, 장동혁 질렸다, 투표 안 할란다, 관심 안 가질란다. 이렇게 되면 장동혁은 또 당대표 신임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만두지 않을 명분을 찾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면 지금 민주당이 영남에서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또 서울도 초박빙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과 지금 국힘의 격차를 더 키우는 것까지 갈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하고 있는 것과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상관관계는 있죠. 근데 장동혁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넓혀주거나 자주 종종 등장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한 번쯤 불러서 면피하고 그냥 퉁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좀 미국 갔다 와서 위축되어 있었는데 완전 쫄아 있었죠. 네, 조용하던데. 지금은 좀 신난 것 같아요. 지난번 부산에서 몇몇 한 20-30명의 당원들이 장동혁 만세 와! 이거에 너무 기분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장 선생님 말씀 들으면 아니 뭐 성도 같네요. 가보시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냥 신나는 거 아니면 그냥 쫄아 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이 없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더 뭔가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정치인인가요? 감정의 기복이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모든 관심이 그냥 당대표직 유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볼모로 잡혀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조금 더 나가보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중도층에게는 매우 비호감을 이제 준 것이다라고 하면 지방선거 전체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영향만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결과 승패에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당대표의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은 격차가 좁아들다가 더 벌어지겠죠. 네. 왜냐하면은 영남권이나 서울 같은 데서도 후보들은 좋은데 결국에 당신을 당선시키면은 장동혁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냐. 근데 한 2주 동안 장동혁이 사라졌었어요. 메시지나 행동, 얼굴을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남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좀 붙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는데 또 저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은 아이고 맞아 장동혁 좋은 일 시켜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의 최대의 선거운동원은 장동혁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민주당 쪽 패널들은 계속 방송 나가서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장동혁 화이팅! 장동혁 건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해요. 자, 실제 장동혁 대표가 며칠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법 앞에 평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등이 희망입니다. 평등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 그 예외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명이 했던 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죄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어제 이재명이 했던 말입니다. 기소가 부당하다면 떳떳하게 재판받아서 무죄 판결 받으면 될 일입니다. 조작 기소라고 우겨대면서 국정조사를 했지만 박용철 부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방북 대가로 필리핀에서 이호남 만나서 70만 불 줬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 뭐라고 했습니까? 연어술 파티 그딴 거 없었다고 국정조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온 국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고 공소 취소 특검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진짜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단체인 민주당 그리고 그 수괴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저런 식으로 범죄 집단 수괴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잖아요. 네. 내란의 수괴잖아요. 네. 그러면 저 발언이 아무리 계산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급에 놓고 하는 저런 행동은 민주당 지지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사람이 보면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굉장히 크게 자극을 하거든요. 중도를 움직인다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참을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저 따위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가면 오히려 민주당의 결집도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장동혁이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결국엔 수괴 발언, 범죄 집단 발언을 하면은 정광훈 씨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고성국 씨도 좋아할 것 같고, 서정욱 변호사도 좋아할 것 같고, 그 방송을 보는 강성 당원들은 좋아할 것 같고, 그 사람들만 보면서 정치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여기서 대응 안 하는 게 더 낫습니까? 그냥 장동혁 떠들도록 그 맞대응 별로 안 해요. 장동혁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즐기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잘한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잘한다 계속 찢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신나서 더 떠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의 최근에 부정적인 메시지나 행동들이 덮이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더 짚어보면 지금 장동혁이 민주당 대표 정청래 대표와 상대로 이렇게 하면 민주당 잘해 못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약간 갸우뚱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잘해 못해 이렇게 질문하면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장동혁은 지금 민주당을 상대로 해야 이게 표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민심을 좀 더 끌어낼 것 같은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면서 저렇게 이제 막 구호를 외치는 게 이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